예, 이번 시간에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중에서 재무제표 내용 중에 즉시 세무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은 이제 먼저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확인해서 세무조정 별도의 세무조정 절차가 필요 없는 항목들을 바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무조정 설명을 드릴 때 제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상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세무조정은 세무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된 일부 내용은 세무조정 명세서 내용이 없이, 작성 없이 바로 세무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가 법인세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 소득할 지방소득세도, 법인소득 지방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법인세 비용을 기타 사회유출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이유는 법인세를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법인세 비용을 송금으로 인정한다면 계산 논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바로 세무조정으로 송금 불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조정 명세서가 없이 재무제표만 보고 바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잡손실 계정이 되겠습니다. 잡손실 계정에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즉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잡손실의 계정 과목 내용을 좀 파악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송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계정 과목들도 대부분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잡손실 계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잡손실 계정 정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자산의 평가 차익이나 평가 차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평가 차익이나 평가 차손은 원칙적으로 순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입금이나 송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평가 차익이나 평가 차손은 세법에서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평가 차손익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기업회계에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익거래는 손익계산서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내용 갖고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본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자본거래에 대한 부분은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에 포함돼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무조정에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재무상태표 상에 자본 항목의 변동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정기 오류 수정 손익 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세무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의 개념은 당해 연도에 발생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요, 전년도의 회계 처리 오류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성격,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세무조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은 전년도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을 당해 연도에 확인했을 때 그 확인된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 항목 또는 증가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조정은 당기 손익에 포함한 경우와 정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세무조정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당기 손익에 계상된 경우부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은 수정 이익이든 수정 손실이든 어쨌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거나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입금 항목에,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송금 항목으로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당기 손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 당해 연도 귀속분이 아니라 과거 연도 귀속분에 대한 회계 처리였다면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별도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당기 입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지만 당기 입금이나 송금에 해당이 된다면 이미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당해 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 처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그 귀속 연도에 맞춰서 과세 소득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로 이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다. 즉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오류 수정 이익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은 자본의 증가, 즉 순자산의 증가 항목입니다. 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입금 산입합니다. 입금 산입하지만 그 내용이 자본의 변동 내용이기 때문에 소득 처분은 기타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입금 산입하고 나면 비록 그러니까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 이익잉여금 자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입금 산입했기 때문에 당기 손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당기 손익 계정에 포함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기 입금에 해당이 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만은 전기 이전의 입금이라면 입금 불산입, 유보 또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출을 2014년도 매출, 외상 매출입니다. 외상 매출을 1,000만 원을 누락을 했습니다. 누락한 부분을 2015년도에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발견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겠죠. 자, 발견 시점에서 오류를 수정을 합니다. 수정 분계를 하는데 수정 분계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매출 누락이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자, 일단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매출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경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만큼. 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자본의 순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오류 수정에 대한 부분은 회계상의 지금 현재 장부상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법상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텍스상의 분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는 거는 동일하겠죠. 1,000만 원이 남아있는 게 동일하겠고요. 자, 남아있는 건 맞는데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하는 이 1,000만 원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과거 매출이다라는 겁니다. 과거 매출. 즉 2월 입금입니다. 2월 입금이다. 2014년도에 넘어가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장부상의 회계와 세법상의 회계를 조정하는 조정 분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 분계를 찾아보면, 자, 조정 분계는 1번과 3번 분계를 더해서 2번 분계가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을 줄여야 되겠죠. 오류 수정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1,000만 원만큼. 감소시키면서 과거 매출이다. 2월 입금이다라는 겁니다. 2월 입금이다. 1,000만 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순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입금 항목입니다. 자, 조정 분계를 이게 자본과 과거 입금이 동시에 나왔을 때 이걸 분리를 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금산입 자본의 항목이었죠. 자본의 항목 1,000만 원에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보니까 2월 입금이다라는 겁니다. 당해연도 귀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 귀속입니까? 2014년도 귀속이죠. 2014년도로 넘겨주자라는 겁니다. 2014년도로 넘겨주게 되면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겠죠. 입금 불산입 1,000만 원만큼. 입금 불산입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외상 매출금이 누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입금 불산입 유보로 해서 과거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금 항목과 입금 불산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죠? 이게 중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을 1차적으로, 그죠? 정기오류 수정 이익은 입금, 정기오류 수정 손실은 송금으로 기타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요. 세무조정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이 과거 연도에 과세될 부분이다라고 하면 입금 산입됐던 부분을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됐던 부분을 송금 불산입하는 과정 세무조정 2차 세무조정이 별도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세무사랑 2 운영 방법에서 3번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감가상각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는 그러니까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조정 항목은 과거 연도에 201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신고조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순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보면 정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에서 순자산이 감소했죠. 감소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 유보 그러니까 기타 처분을 합니다. 기타 처분을 하는데 감가상각비가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송금 산입하면 이름표가 감가상각비로 바뀌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결산조정으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절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출 누락처럼 입금 처리했다 입금 불산입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했다가 송금 불산입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한 시점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3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례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회사는 9월 20일 날 자기 주식 5천주 5천만 원에 구입해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기 주식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 11월 30날 자기 주식 4천주를 4,500만 원에 처리하고 현금 4,500만 원, 자기 주식 4천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00만 원을 자본 잉여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상했을 때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손익거래로 인식하고 있고 과세소득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무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자, 구체적인 세무조정 방법은 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장부상의 붕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현금으로 처분을 했죠. 현금으로 4,500만 원 받았습니다. 4,500만 원 현금으로 4,500만 원을 4,500만 원에 팔았죠. 4,500만 원에 팔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이 4천만 원이고요. 처분이 자본 항목이었습니다. 처분이 자본 항목으로 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텍스상의 세법상의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세법상의 붕괴도 대부분 동일합니다. 4,500만 원에 자기 주식 처분했죠. 자기 주식 4천만 원. 그런데 자본 항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은 과세소득, 입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입금 500만 원, 이익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세무조정하기 위한 차이 붕괴, 즉 조정 붕괴가 되겠습니다. 조정 붕괴는 1번과 3번을 더해서 결과적으로 2번이 나오는 겁니다. 1번과 3번을 더해갖고 2번이 나오는 3번 붕괴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입금 항목에 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본 항목을 줄여야 됩니다. 자본 항목 500만 원 줄여야 됩니다. 이게 처분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분이익.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본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이 감소하면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 500만 원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금 항목 500이 대변에 남아있죠. 그죠? 과세소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이런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부상 붕괴, 세법상의 붕괴 그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자본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본이 감소했을 때는 입금 산입이 된다.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기타로 처리를 합니다. 소득처분은 기타로 처리하는데 대변 계정을 보니까 입금 산입해야 된다. 이익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익이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교오류 수정 손실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2에서 반영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내용 중에 즉시 세무조정해야 될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법인세 등 비용입니다. 법인세 등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표준손익계산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맨 하단 부분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인세 비용을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세무조정은 관련된 서식에서 맨 위에 있는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등록을 눌러보시면 그 자리에서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 1,745만 1,760원을 세무조정해야 된다.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항목에다가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인세 등 비용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놨습니다. 1,745만 1,760원을 기타 사회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사례 부분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자산이 순자산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거래로 분류를 했지만 세무상으로는 과세소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바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법인조정의 소득 및 과세표준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가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입금, 산입, 기타라고 하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을 합니다.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500만 원 기타로 세무조정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자에 전기 감가상각비 내역 확인해 보니까 과소계상된 부분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정기 오류 수정 손실,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는데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니까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해서 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면 이 내용을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계정별 원장을 조회를 해 보게 되면 전기 감가상각비 누계액에 대한 부분, 회계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한 정기 오류에 대한 계정 성격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확인을 했으면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켰죠. 감소시켰으면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순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1차 세무조정 송금, 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회계 처리해 놓은 이익잉여금 감소 항목인 정기오류 수정 손실을 감가상각비라는 이름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300만 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상한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단기에 결산조정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시에 반영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산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에 신고조정 항목인 경우에는 전년도로 넘어가서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 산입했다면 과세소득은 다시 2월 송금이 되기 때문에 2월 입금 개정이 되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나 기타의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정기오류 수정 손실만 송금 산입 기타로 처리하고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